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텍스트로 우선 설명을 쭉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제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뭐라고요?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나의 모듈로 기술한 것이에요. 그리고 함수의 형식을 보면은요, 형 지정자가 있고요, 함수 이름이 있고, 형식 인수가 있어요. 형식 인수를 선언해 줄 때는요, 형식 인수는 여기 밑에서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가로 안에서도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이 부분은 함수의 본체 부분이에요. 함수의 머리 부분은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함수의 머리 부분에 해당해요. 자, 형 지정자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함수를 선언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함수를 반환하는 값의 형을 지정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에서 덧셈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더한 결과값을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환돼서 돌아오는 값이 뭔가 그 값을 지정해주는 게 형 지정자예요. 그리고 어떤 자료형이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출함수도 호출하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호출함수의 성격도 물론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일 경우에는요. 앞에 void라는 함수형 지정자를 써줘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보면요. 형 지정자 바로 뒤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변수나 식별 이름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해요. 형식 인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형식 인수를 알려면 우선 실인수도 알아야 돼요. 실인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 데서 함수값, 함수 이름 뒤에 있는 괄호 속에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나 값이 있을 때 그 값들을 의미해요. 실인수는 함수 이름 뒤에 가로 속에 들어가는 변수 이름이나 값으로 표기한다. 그럼 형식 인수는요. 그 값을 받는 인수를 가로 속에 표기를 해요. 전달받는 인수가 없을 경우에도 있어요. 그리고 몸체는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고요. 시작은 중괄호로 하고 또 함수의 끝도 중괄호로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써 표시를 하고요. 자, voi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void형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void 써주고 함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써주고 또는 아니면 인수리스트 이씨. void라는 건 뭐였죠? 리턴 값이 없을 경우에 void라는 걸 쓴다고 했죠? void형을. 자,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메인 함수가 선언이 됐네요. 그리고 int형으로 x가 선언이 됐어요. x가 선언이 된 상태에서 scanf는 뭐죠? scanf 같은 경우에는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을 때는 printf문하고 다른 건 앞에 주소 연산자를 써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글씨를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함수가 호출이 됐어요. 호출이 됐죠. 호출한 부분이고요. 이쪽은 실제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가 형식 인수가 돼요. 이쪽에 있는 게 형식 인수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형식 인수가 아니고 실인수가 되는 거예요. 실인수가 됐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n이라는 부분이 형식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형식 인수에 대한 선언은 어디서 해줬죠? 밑에서 int n이라고 해줬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함수명을 써주고요. 함수명을 써주고 이 안에다가 int형 n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함수를 선언해 줄 수도, 여기에다가 형 선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밑에다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형식 인수 안에다가 형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가 호출이 됐잖아요. 호출이 됐으면 이쪽으로 가요. 제어가 옮겨가겠죠. 옮겨가면서 x의 값을 n으로 전달을 해요.
지금 x의 값은 뭐겠어요?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이겠죠. 입력받은 값으로 갖고 있다가 이 값이 이쪽으로 전달돼서 와요. 그러면 여기는 int i라고 선언을 해줬죠. 그리고 for가 있네요. for i래요. 그럼 첫 번째 포문은 i는 1일 때겠죠. 그 다음에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n은 뭐겠어요?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이라고 했죠.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됐겠죠.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3이라는 값을 갖고 호출을 해요. 그럼 여기는 호출을 받았죠.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i는 몇보다 작을 때까지 3보다 작을 때까지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3보다 작을 때까지 수행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i는 1이니까 조건을 한 다음에 함수예요. 함수를 써주고요. 여기 i네요. 자, 데이터 변환 코드 이쪽에 대응이 돼서 1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거를 찍어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i는 2가 되죠. i가 2가 된 상태에서 또 찍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3이 된 상태에서 찍어주려고 하니까 보세요. i가 1이 됐을 때 i 함수라고 찍히겠죠. 근데 지금 i의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1 함수 한 다음에 찍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i가 2가 되죠. 2가 된 상태에서 2 함수 하고 찍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를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한 다음에 조건을 봤어요. 조건을 보니까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실행이 어디까지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만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수행한 걸 보고요. 수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함수, 2 함수 해서 나왔죠? 그런 다음에 리턴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리턴문은 호출된 함수로부터 호출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되돌아가도록 하는 명령이래요. 그리고 리턴 또는 리턴의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턴 다음에 값이 없잖아요. 여기에 이쪽에 보면 값이 없죠.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값이 없이 돌아갈 경우에 그냥 리턴만 쓰고요. 리턴 한 다음에 가로하고 식을 한 이유는요. 리턴 할 때는 이 식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리턴이 되는 거예요. 함수 속에서 리턴을 만나면 함수가 제어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턴문을 한번 봤을 때의 예제를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가 3개가 선언이 됐어요. 인트형으로. 자, x는 10이고 20이고 그 다음에 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 합이라고 나온 xy가 호출이 됐죠. 호출을 했어요. 얘는. 호출을 했는데 호출을 하는 순간 이 실매개 변수 x와 y를 가져요. 실인수 x와 y를 가지고 얘한테 대응이 되고 얘는 b한테 대응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합이라는 함수로 와요. 합이라는 함수로 온 다음에 이 변수를 이 형식 인수를요 선언을 해주죠. 어떤 형이에요? 인트형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 앞에 형 지정자가 없죠. 형 지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트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int c라고 선언을 해줬네요. 선언을 해주고 a의 값과 b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값이 뭐였죠? 10이었죠. 자, 그리고 y의 값은요 20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a에 10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에 20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이런 상태에서 호출이 돼서 밑에 오니까 a와 b를 더해서 c에다 넣으래요. 그럼 c는 어떤 값을 갖겠어요? 30을 갖겠죠. 그러면 리턴 c 하는 순간
30을 가지고 int형인 30을 가지고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면 합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는 30을 갖고 그 값을 g라는 변수에다가 대치를 시켜주겠죠. 넣어주겠죠. 그러면 printf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x는요 10이 되고 y는 20이 되고 g는요 30이 되겠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제어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리턴문을 만나면 원래의 제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6-3인데요. int형에서 ab를 선언해줬고요. 그 다음에 min이라고 해줘서 함수 선언을 먼저 해줬어요. 그렇죠? 먼저 해줬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게 있어요? int형. 지금 실매개 변수가 int형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왔어요. while문이네요. while문은 어느 때까지 루프를 도는 거죠? 참일 때까지 돌고요. 거짓이면요. 종료되는 거죠. 자, 그러면 scanf를 받았어요. a와 b라는 변수를 scanf로 받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를 30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20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입력된 값이 두 개가 있어요. a에는 30, b에는 20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하고 똑같으냐?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찍어주고요. a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데이터 변환 코드가 D니까 30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에는요.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를 호출해 줬어요. 볼게요. min a, b예요. 그러면 실인수가 a와 b거든요. b인 상태에서 형 지정자는 뭐로 선언이 됐어요? 위에서 보니까 int형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결과값을 int형으로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는 어디에 대응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게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함수를 선언해 준 부분이에요. 제가 한 페이지로 넣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시작하는 중괄호를 여기에 두고요. 메인 함수 마지막 닫는 중괄호를 여기다 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호출을 받아서 왔더니 int n은 뭐가 되겠어요? 30이 되고요. 자, m은요? 20이 되겠죠. b에 대응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mi라는 거를 선언을 해줬어요. int형으로. 그리고 형식 인수를 선언 안 해준 이유는 이 가로 안에서 다 선언이 돼 있죠. 정수형으로. 자, 그래서 30이 20보다 작냐? 작아요? 작지 않죠. 그러면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else면 뒤로 가야 되죠. else면 뒤로 와서 m값이 뭐예요? m값이 20이죠. 20의 값을 mi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mi는 뭐가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20이 된 상태에서 리턴을 해요. 그러면 리턴을 받았을 때 함수가 호출이 이쪽에서 냈잖아요. 이쪽에서 내면 제어가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mi에는 뭐가 찍히겠어요? 20이 찍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두 값을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정수값 중에서 작은 값을 리턴으로 돌려주는 함수가 min 함수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억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은 변수의 유효 범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함수의 몸체에서 선언한 변수, 지역 변수로 사용할 경우 같은 이름의 변수들을 여러 개의 함수에서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int형, int a가 선언이 됐어요. int a가 선언이 됐으면요. int a의 유효 범위는요. 여기에 있는 중괄호부터 마지막 중괄호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int형이죠. int형 a는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fanc 함수가 있어요. 펑션 c가 있다고 할 때 int a라고 해주잖아요. 그럼 이 int a의 범위는요.
요 함수 동안의 int a의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역 변수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컴퓨터는 얘를 각각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따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int a 같이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는 이 함수의 블럭이 끝나게 되면 int a의 값은 없어집니다. 자, 이제는 전역 변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전역 변수는 뭐냐면은 함수 외부에서 선언이 되고요. 정의된 부분부터 그 파일의 끝까지 사용하는 변수래요. 단점은 어떤 함수에서 처리될 수 있어. 한 함수에서 변수의 값이 바뀌었을 때 다른 함수 값도 저절로 바뀔 수 있대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int a라고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줬어요. 함수의 밖에 선언이 돼줬죠. 함수의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는 유효 범위가 여기 전체가 a라는 변수, 하나의 a라는 변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어땠죠? 여기서 int a라고 선언을 해주면 메인 함수 내에서만 int a라는 변수가 존재를 했지만 외부에서 선언해 줄 경우에는 전역 변수가 돼서요. 전체 파일이 끝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기억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변수의 유효 범위에 따른 사용 가능한 클래스가 있어요. 지역 변수가 있고요. 전역 변수가 있었어요.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클래스가 있어요. 지역 변수에는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이 있어요. 전역은요, 스태틱과 익스턴이 있죠. 지역은 블록 내에서, 아까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을 해줬죠?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메인 함수 밖에서 선언을 해줬죠. 유효 범위는요, 선언된 블록 내에 있죠. 그리고 전체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앞으로 나오는 배열이나 포인터, 앞으로 나오는 계속 시언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할 때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개괄적인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때 실제 사용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기억 클래스가 있습니다. 기억 클래스가 있는데요. 우선은 오토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연회에서 사용하는 기본이 되는 기억 클래스고요. 지역 변수에 오토 기억 클래스를 사용하죠. 전역에는 뭐가 있었죠? 스태틱하고 익스턴만 있었죠. 선언된 함수의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다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 메인이란 함수가 있어요. 메인이란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지역 변수는 int a 여기에서 선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명령문들이 있고 함수를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int a라고 나온 이 변수 있죠? 변수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이지만 생략을 했을 때는 잠정적으로 오토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오토라고 돼 있을 때는요, 요 메인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같은 함수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엉뚱한 값을 가져요. 여기서 사용한다면 다시 들어가면 엉뚱한 값을 갖기 때문에 특정한 값으로 어떻게 한대요? 다시 초기화를 시켜준대죠. 기억 장소는 스택을 사용하고요. 선형 방법은요, 자료형 앞에 오토를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지역 변수 하면은 보통이 오토 변수로 오토라는 기억 클래스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스택으로 사용한다느니 세부적인 내용은 개괄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int a, a는 뭐로 선언이 됐어요? 5로 선언이 됐죠. x는요, 10으로 선언이 돼 있죠. 그러면 프린트 f문을 만났네요. 그럼 프린트 f 한 다음에 출력이 뭐가 되겠어요? a의 5가 출력이 되고 x의 값은 뭐였어요? 1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블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블럭을 한번 네모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여기에서 a라고 선언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였죠? x였죠. 근데 이 안에서 다시 a와 b가 선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A라고 선언을 해줬을 때는요, 밖에 선언된 A는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밑에를 보겠습니다. A에다 단항연산자 플러스가 붙었네요. 증가연산자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B는요? 8이 되겠죠. 자, A와 B는 지역 변수가 되겠죠. 근데 X를 보니까 이 블록 내에서 X가 선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선언이 안 됐죠. 선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밖에 있는 변수를 한번 봅니다. 그 밖에 있는 걸 보니까 X가 선언이 됐네요. 10으로 선언이 됐죠. 그러면 X를 11로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출력이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이 A는 3, 그렇죠? B는요? B는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자, X는요? 1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블록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다음에 A와 X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블록 안에서 이 프린트 F문이 어느 블록 안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블록 안에 속해 있는가를 봤더니 메인 함수에 속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A 값은 3의 값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3의 값은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A는 그 외부 블록에 있는 값이겠죠? 그러면 A는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5가 출력이 되겠죠? X는요? X는 지역 변수 안에서 선언이 안 됐지만 이 여기 printf문이 속한 메인 함수에는 선언이 돼 있죠. 뭐라고 선언이 돼 있죠? 11이네요. 하나가 증가가 돼서요. 그럼 11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B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죠. B값을 출력을 해주려고 보니까 선언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외곽에서는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이 지역 변수 안에서는 선언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의 값은 밖에 있는 외부에서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요. B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50, 3, 8, 11, 51, 그 다음에 에러가 나겠네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실행 결과가 50, 그리고 39, 11, 51 에러가 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8 다음에 증가치가 9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레지스터 기억 클래스라고 있어요. 레지스터 기억 클래스는요,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싶은 자료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해요. 보통은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레지스터라고 선언을 해줄 경우에는 CPU 내에서 사용을 한대요. CPU를 사용하는 이유는 처리도 해주지만 고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역 변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전역 변수에서 사용 가능한 기억 클래스가 뭐뭐가 있었죠? 스택틱이랑 또 익스턴이 있었죠. 레지스터는 지역 변수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로 선언된 변수는 메모리에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갖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참조가 불가능하다. 주소 참조에 대해서는요, 배열에서도 배우고 포인터, 다음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택틱 기억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정적 기억 클래스가 있고요. 외부 정적 기억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 정적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지역적 유효 범위를 갖는다. 정의된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함수를 빠져나가도 어떻게 된대요? 이전의 값은 계속 보존이 된대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내부에서 선언됐지만 스택틱 함수는 어떻게 했었죠? 정적 변수도 되고 지역 변수도 되고 전역 변수도 됐었죠. 근데 지역 변수에서 선언을 해줬다고 해도 스택틱이라고 선언을 해주면 제어가 밖으로 갔다 와도 원래의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정적 기억 클래스는 뭐예요? 외부 정적 기억 클래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효 범위가 뭐래요? 그 프로그램의 끝까지다. 함수나 블록의 밖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기억 클래스를 컴파일러가 뭘로 초기화를 시킨대요? 0으로 초기화를 시킨대요. 자,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인트로 카운트 변수를 선언해줬어요. 카운트가 1이네요. 카운트가 1인 상태에서 몇 번째 반복 실행이라고 찍히겠어요? 자, 카운트가 1이니까 요게 데이터 변환 코드에 적응이 되니까요. 자, 1번째. 그렇죠? 첫 번째 반복 실행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자, 여기에 데이터 변환 코드를 줘서 계속 변환할 수 있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이 카운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여기 1번째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라이스테이트라는 함수를 만났네요. 그럼 트라이스테이트를 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선언된 실매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그대로 갑니다. 가요. 그러면 함수 선언을 해줄 때 실매개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보이드로 선언을 해줘요. 형식 매개 변수도요. 자, 그래서 리턴되는 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오고, 자, paid라고 1이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static이라고 선언을 해줬죠. static이라고 선언을 해준 다음에 또 뭐래요? 1이라고 또 선언을 해줬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 paid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stay라는 변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똑같이 인트형이지만 기억 클래스가 달라요. paid는 선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오토형이고요. 인트형은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네요. 스태틱의 특징이 뭐였죠? 내부에서 선언된 스태틱이니까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지만 오토하고 틀린 점은 제어가 빠져나가도 원래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자, paid가 1이고 stay도 1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하려고 봤어요.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값을 치환해 준 다음에 나중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paid 1이 이쪽에 가서 찍히니까 paid는 1이 찍히고요. stay는 어떻게 되겠어요? stay도 1이 찍히겠죠. 그런 다음에 증가를 했네요. 대입을 시켜준 다음에 증가를 하니까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얘를 다 실행하고 났으면 제어는 어디로 가요? 제어는 여기 밑으로 가니까 다시 포문으로 가겠죠. 포문으로 가서 카운트는 몇 번째 실행이 돼요? 몇 번째? 두 번째 실행이 되겠죠. 두 번째 반복 실행으로 가서요. 다시 함수를 만나니까 이 함수를 찾아와요. 찾아왔죠? 찾아온 상태에서 인트형 다시 선언을 해줬네요. 오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값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그 전에 2라고 증가를 해줬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기로 1을 잡아줘요. 하지만 스태틱은 1로 선언이 됐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선언을 해주는 걸 안 해요. 그 전 스테이 값인 2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출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는 1, 1이 출력이 됐지만 지금은 1하고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스테이가 여기 올라가서 트라이 스테이트문까지 제어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제어가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다시 포문으로 가겠죠. 포문에서 가서 3이네요.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반복 실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반복 실행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페이드는 다시 초기가 되니까 1이 다시 되죠. 얘는요, 그 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 3이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예제 프로그램 6-5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요, 첫 번째 반복 실행하면은 페이드 값은 어떻게 됐어요? 자, 볼까요? 1하고 1이 됐죠, 스테이는. 두 번째 반복 실행은요, 페이드는 1이 되고 스테이는 2가 됐어요. 세 번째 반복 실행은요, 페이드는 1이 되고 스테이는 어떻게 됐어요? 3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 값은 스태틱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값을 유지하고요.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기치를 두죠. 그 전 값을 유지를 못해요.
익스턴 클리어 클래스는 전역 변수 중에 하나죠. 전역 변수는 어떻게 한대요? 다른 파일에서의 선언과 사용이 가능한 전역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함수 밖에서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을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서브 F라고 돼 있죠? 선언을 해줬어요. 선언을 해줬는데 무슨 선언을 해줬냐면 함수 선언을 메인 위에서 해줬어요. 그렇죠? 자, 리턴되는 값은 뭐래요? 없죠. 리턴되는 값은 없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어떤 형이래요? 정수형이래네요. 자, int ex는 뭐래요? 25라고 선언해줬죠. 얘는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예요. 그러면 ex라는 변수에는 값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5가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메인이죠. 그러면 printf 한 다음에 요 글자를 그대로 찍어주겠죠? before calling ex 그 다음에 ex 값이 들어가니까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25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함수 호출이 있네요. 함수 호출에서 실매개 변수가 값을 뭐를 가졌어요? 8을 가졌죠. 8을 가진 상태에서 밑으로 m에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응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값을 int형을 선언을 해주고요. 자, ex 값을 써주는데 extern으로 선언이 돼 있죠. 자, 외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ex는 원래의 값을 25인 값을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25에다가 뭐를 더해요? m은 뭐를 받았죠? 8을 받았죠. 그러면 ex에는 값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33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서브 F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함수의 실행의 제어가 이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printf문을 실행하겠네요. 그런 다음에 after calling ex를 호출한 다음에는 값이 ex가 뭐가 되는 거예요? 33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자, 25 그대로 찍히고요. 그 다음은 33이 됐죠. 자, 이 함수에 대한 것은요. 지금 여기서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왜냐면 배열이나 포인터를 가면 함수에 대한 설명과 포인터에 가서도 함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고 호출이 되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배열에